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회계원리의 김동수입니다. 역시 이 시간에도 개정 과목별 분계 연습을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00페이지가 되겠고요. 문제 57번부터 학습하겠습니다. 자, 안양상사로부터요. 현금 30만 원을 빌려왔는데 기간은 5개월 동안 차입하고 차용증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왔으니까 현금이 들어왔겠죠. 차변에 현금 30만 원이 되겠고요. 이렇게 돈을 빌려오면서 차용증서를 써주고 빌려오게 되면 단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 30만 원. 차용증서를 써줬어요. 만약에 돈을 빌려오면서 차용증서 대신에 어음을 발행하고 돈을 빌려온 뭐가 될까요? 어음 차입금이 되겠죠. 어음 차입금. 또 여러분 만약에 제가 건물을 취득하고요. 건물을 취득하고 돈이 없어서 어음을 발행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어음 미지급금이 됩니다. 어음 미지급금. 어음을 발행했다. 어음 미지급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8번으로 넘어갑니다. 58번. 58번. 이유차입금 30만 원 빌려왔는데요. 만기가 돼가지고 이자 2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상환하다. 현금으로 갚았죠? 30만 원하고 이자까지 갚았습니다. 그러면 32만 원 나갔으니까 현금 32만 원을 상환했어요. 나갔습니다. 왜 나갔느냐? 빌려온 돈 갚았어요. 단기 차입금을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로서 차변의 단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단기 차입금 30만 원 되겠고요. 그리고 2만 원만큼은 이자를 지급했으니까 이자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자 비용 2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래는 부채가 감소되고요. 비용이 발생되고요. 현금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혼합거래가 되겠습니다. 혼합거래로서 복합거래가 되겠습니다. 복합거래. 59번. 사용하던 차량 운반구 자동차지요. 2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다.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유형자산을 처분했으니까 자산의 감소로서 대변의 차량 운반구가 되겠죠. 200만 원 되겠고요. 그리고 대금을 못 받았으니까 외상매출금이 아니죠. 상품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대금을 못 받으면 미수금 되겠습니다. 미수금 자산이죠.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0번. 이외 처분 대금을 현금으로 받다. 요 받지 못한 이 미수금을 회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200만 원 되겠고요. 미수금을 회수했으니까 미수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대변의 미수금.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미수금이 차변에 있으면 상품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대금을 못 받은 것이고, 미수금이 대변에 있으면 미수금을 회수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61번 되겠고요. 61번. 기계 3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하다. 여러분 기계를 구입하면 자산의 증가로서 기계장치가 되겠죠. 기계장치가 300만 원 되겠고요.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외상매입금이 아니라 미지급금이 되겠습니다. 미지급금. 그럼 미지급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부채가 증가되겠죠. 그 미지급금을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감소되겠죠. 62번. 이외 구입대금을 월말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 미지급금 갚았어요. 갚았으니까 부채 감소로서 차변의 미지급금. 갚았으니까 현금 나갔기 때문에 대변의 자산의 감소 현금 300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62번 끝났고요. 63번이 되겠습니다. 63번. 상품 20만 원을 주문하고, 자, 상품을 주문했죠. 상품을 주문하고 20만 원을 주문하고 거기에 10% 계약금을 얼마 줬나요? 계약금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네요. 자, 현금 나갔죠?
현금 나갔습니다. 상품 10만원을 주문, 그 주문 자체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문하면서 계약금 2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이 나갔고요. 이때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은 뭐가 되죠?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선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선급금 자산이 되겠어요. 63번하고 4번은 연결됐습니다. 이외에 주문 상품이 도착해서 인수했어요. 얼마가 들어왔나요? 20만원 들어왔겠죠. 그리고 선급금을 제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그러면 주문했던 상품 20만원이 도착해서 들어왔으니까 3분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차변에 매입 20만원. 그리고 그렇다고 20만원 대금을 다 줄 필요가 없겠죠. 미리 지급했던 선급금을 차감하니까 차변에 있던 선급금 대변에 소멸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18만원은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부채 증가로서 외상 매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5번이 되겠네요. 상품 30만원을 매수하겠다는 주문을 받고 계약금조로 3만원을 현금 받다. 자, 주문을 받고요. 아까는 주문하고 계약금으로 미리 주는 건 선급금, 주문을 받고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것은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받았으니까 얼마가 들어왔나요? 현금 30만원, 3만원 들어왔겠죠. 차변에 현금 3만원. 이렇게 주문을 받고 미리 받은 돈을 뭐라고 한다? 선수금 그럽니다. 선수금. 이때 선수금은 부채가 되는 거죠. 부채가 증가됩니다. 왜? 계약금만큼 미리 받았으니까 훗날 상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 계정이 되겠습니다. 66번하고 연결됐네요. 주문받은 상품을 인도했죠. 얼마를 인도했나요? 30만원을 발송했으니까 매출 30만원이 되겠죠. 그렇다고 30만원을 돈을 다 받느냐? 그렇진 않아요.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선수금을 차감한 없애주니까 차변에 선수금 3만원 없애주고요. 나머지 27만원은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65번, 66번은 연결된 거죠. 상품 주문을 받고 계약금으로 미리 받으면 현금이 들어왔고요. 계약금으로 미리 받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선수금입니다. 부채가 되겠죠. 그런데 주문받은 상품을 이제 훗날 발송했으니까 대변의 매출 30만원 됐다. 30만원 다 받을 수가 없겠죠. 미리 받았던 계약금 3만원을 차감하니까 대변에 있던 선수금을 차변에 없어주고 나머지 27만원을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습니다. 67번입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요 상품권 발행하지요. 이 상품권은 부채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품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자산이 되겠지만 그 상품권은 발행자 입장에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되겠습니다. 백화점에서 상품권 10만원을 발행하고 현금 받다. 백화점에서는요 티켓 발행하고 돈 받을 때가 좋았죠. 차변에 현금 10만원 자산이 증가됐죠. 그러나 훗날 고객이 티켓을 가져오면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내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품권은 부채가 되겠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상품권 선수금이라고 합니다. 미리 받은 거죠. 미리 받은 거. 상품권 선수금. 그러면 고객이 이게 왜 부채냐고요? 나중에 훗날 고객이 상품권을 가져오면 백화점에서는 상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가 되겠습니다. 자, 68번 연결됐습니다. 발행한 상품권 10만원과 현금 5만원을 받고 상품을 판매하다. 자, 고객에게 상품 얼마를 팔았어요? 15만원 팔았죠. 매출 15만원. 그런데 고객한테 돈을 다 받지 않고 상품권 받았으니까 대변에 있던 상품권 선수금이 차변에 소멸됩니다. 차변에 상품권 선수금 얼마? 10만원. 그리고 나머지 5만원은 고객한테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 선수금이 대변에 있으면 상품권을 발행한 것이고 차변에 있는 상품권 선수금은 상품권을 회수하고 고객에게 상품을 인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9번으로 넘어갑니다. (69번) 여기다 좀 바짝 쓰겠습니다. 나눠 쓰겠습니다. 69번. 자, 종업원 갑에게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현금 50만 원을 대여하다. 그러니까 종업원들에게 급여에서 차감하기로 하고요, 미리 가압을 해줬다는 거죠. 50만 원을 빌려줬어요. 급여에서 차감하기라고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나갔겠죠? 대변에 현금 50만 원. 그러면 누구에게 줬나요? 종업원에게 줬죠. 뭐 급여에서 차감하는 조건으로 줬으니까 뭐 선대금 해도 되고요. 종업원 선대금 아니면 대여금 계정으로 처리됩니다. 종업원 단기 대여금 해도 됩니다. 종업원 단기 대여금. 종업원 단기 대여금 50만 원. 뭐 선대금 해도 되는데요. 종업원 단기 대여금 해도 처리가 되겠습니다. 70번 연결됐어요. 이제 종업원에게 월급 주겠죠. 종업원 급여가 250만 원인데요. 다 줄 필요가 없죠. 종업원에게 빌려준 돈 50만 원 차감하고 줘야 되겠죠. 그러면 차변에 급여를 주니까 비용의 발생 급여가 얼마? 25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50만 원을 다 줄 필요가 없고요. 종업원들에게 빌려준 돈 차감해야 되겠죠. 종업원 단기 대여금. 5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얼마? 현금 200만 원 지급했습니다. 이렇게. 71번이 되겠네요. 종업원 의료 급여가 300만 원이죠. 그런데 종업원들에게 급여 줄 때 갑종근로소득세 띱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띄지요. 차감하고 현금 지급했다. 급여가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니까 비용의 발생 차변에 급여 300만 원. 그런데 소득세를 공제했으니까 회사 돈이 아니죠.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세무서에 납부할 거니까 회사가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은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소득세 예수금. 이거 회사 돈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다가 회사가 세무서에 납부할 돈, 남의 돈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돈 예수금이 되겠습니다. 소득세 예수금 18만 원이 되겠고요. 또 건강보험료 예수금 12만 원. 보험료 예수금. 그러면 30만 원을 빼니까 얼마입니까? 2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2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때 소득세 예수금과 보험료 예수금은 회사 돈이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세무서에 또는 관계기관에 납부할 돈이기 때문에 부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결됐습니다. 72번. 이외 예수금과, 그렇죠, 이 예수금은 이건 세무서에 납부할 거고요. 보험료 예수금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납부해야 되겠죠. 납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변에 있던 소득세 예수금 차변이 없어집니다. 차변에 소득세 예수금 18만 원. 그리고 보험료 예수금 12만 원. 그리고 회사가 부담할 보험료 12만 원을 납부했네요. 이거 누가 납부할 겁니까? 누가 부담할 거죠? 회사가 부담할 보험료. 이 건강보험료 같은 것은요, 회사가 근로자가 50% 부담하고 사업자 회사가 50% 부담합니다. 이때 이 회사 부담분 건강보험료는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그래서 대변의 회사는 현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42만 원이 나갔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사원들에게 월급 줄 때 보관하고 있던 돈이니까 부채가 감소된 거고, 이 회사가 부담할 보험료는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3번입니다. 종업원 갑을 출장을 위해서 여비로 대략 계산하여 20만 원을 지급하다. 여러분, 출장 가는 사원에게 출장비 20만 원을 줬으니까 회사에서는 현금이 나갔죠.
현금 20만 원 나갔고요. 회사에서는 돈이 나갔는데 그 출장 가는 사원에게 출장비를 주는데 그 출장 간 사원이 그 돈을 다 쓸지 안 쓸지 모릅니다. 현금이 지출되었으나 원인을 잘 모를 때는 뭘로 처리하느냐? 가지급금, 거짓가짜를 써가지고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가지급금. 일시적인 계정이죠. 가지급금. 그럼 이때 이 가지급금은 언제 판명되느냐? 출장 간 사원이 돌아와야만이 가지급금이 판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지급했으나 그 지급된 계정 과목이 불확실할 때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이 가지급금 계정이 되겠습니다. 74번 연결됐습니다. 이에 종업원 갑이 출장 후에 여비로 22만 원을 썼네요. 그리고 징빙서류를 제출하여 부족의 2만 원, 사원이 대신 쓴 거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비용 발생 뭐가 될까요? 여비 교통비 22만 원이 되겠고요.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은 판명됐으니까 대변에 가지급금 없어집니다. 가지급금 20만 원 없어지고요. 그리고 사원이 2만 원 대신 쓴 것은 회사가 지출해야 되니까 대변에 현금 2만 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이외 종업원이 출장 후 여비로 20만 원을 가지고 왔던 사원이 17만 원을 사용했다는 징빙을 제출하고 과잉 지급액은 현금을 회수하다. 자, 20만 원을 줬는데 17만 원 썼으니까 3만 원은 반납해야 되겠죠. 회사에서는 현금이 들어오지요. 차변에 여비교통비 17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3만 원은 회사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3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있던 가지급금 판명되니까 대변에 가지급금 얼마? 20만 원 없어지면 되는 겁니다. 76번입니다. 반대로 가지급금의 반대는 가수금입니다.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는지 내용을 알 수 없을 때는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거래은행의 당점은 나지요. 당좌예금 구자에 내 계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송금 150만 원이 있음이 확인되다. 내 당좌예금 구자에 15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돈이 당좌예금 됐으니까 차변에 당좌예금 얼마? 150만 원. 그런데 이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는지 내용을 알 수 없을 때는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자, 돈이 들어왔는데 어디에서 돈이 들어왔는지 내용을 알 수 없을 때는 가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데요. 그러면 출장 이에 송금한 사실이 이게 150만 원 돈 들어온 것이 뭘로 판명됐어요? 부산상해의 상품 매수 주문 계약금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가수금이 판명됐으니까 대변에 있던 가수금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거래처로부터 상품 주문을 받고 계약금으로 미리 받은 걸로 했으니까 계약금 받으면 뭐가 되죠? 선수금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약금 받은 것이 판명됐으니까 대변에 있던 가수금은 차변에 소멸되고 이것이 선수금으로 판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78번으로 넘어갑니다. 78번. 자, 78번. 건물 500만 원을 구입하고 건물은 유형자산이죠. 구입수수료 10만 원. 구입할 때 들어가는 중개인 수수료, 또 건물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죠. 취득세 23만 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때 건물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원가에 포함시키니까요. 78번 차변의 건물이 되겠네요. 그 500만 원에다가 10만 원에다가 23만 원 더하니까 건물은 533만 원이 되겠네요. 그리고 모두 어떻게 했어요? 현금 지급했으니까 대변에 현금 533만 원이 되겠네요. 이렇게 건물이라고 하는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구입수수료, 또 취득세도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자, 79번이 되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개정과목론 붕괴하고 있는데 지금 회계원리 저 뒷부분에 아직 진도 안 나간 뒷부분에까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지난 시험에 시험을 보시고 이제 다시 19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기초회계라 하더라도 붕괴해 두시면 엄청난 실력이 향상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취득원가 300만 원입니다. 건물이죠. 그런데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50만 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물을 얼마에 팔았느냐? 280만 원을 현금 받고 처분했습니다. 지금 건물을 팔아먹었으니까요, 건물이 나가겠죠. 대변에 건물이 처분했으니까 건물이 취득 원가로 얼마짜리가 나가느냐? 300만 원짜리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처분했으니까 건물이 없어졌겠죠. 그런데 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가치가 떨어진 것을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이 50만 원이 있습니다. 원래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있는 거지요. 우리가 감가상각할 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그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소멸시켜야 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을 소멸시킨다. 소멸시키는 이유는 뭐냐? 건물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없애줘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이 건물을 300만 원 주고 샀는데 옛날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50만 원 있다는 것은 현재 가치는 250만 원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장부가액을 말하는 거지요. 취득원가는 300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50만 원이니까 장부가액은 250만 원인데 얼마에 팔아먹었어요? 280만 원을 처분하고 대금은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이 280만 원이 들어왔겠죠. 그러면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차변합계는 330만 원이고 대변합계는 300만 원이니까 30만 원 차익 생겼죠. 이것이 바로 뭐냐?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는 겁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때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기타 수익으로서 영업의 수익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건물 3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니까 장부가액은 250만 원인데 28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장부가액 이상으로 처분했으니까 30만 원 이익 생긴 겁니다. 이것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장부가액 이하로 팔았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80번도 연결된 문제가 되겠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원가 3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50만 원인데 이것을 240만 원에 팔아먹었습니다. 장부가액이 250만 원인데 24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10만 원만큼 손해봤습니다. 이것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되겠죠. 자, 건물 처분했으니까 대변에 역시 건물 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이 300만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50만 원 있으니까 차변에 소멸시킵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그리고 24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240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손해봤어요? 10만 원 차익 생기죠? 이것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되겠습니다. 이때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기타 비용으로서 영업의 비용에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1번 되겠네요. 81번. 건물에 대해서 240만 원, 건물에다가 승강기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대금은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 240만 원 나갔죠. 근데 승강기를 설치했으면 승강기는 건물에 있는 부속 설비입니다. 건물 원가에 포함시켜야 되겠죠.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는 자본적 지출로서 차변에 건물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겠는데요. 이 건물에 대해서 돈이 나갔지만은 이 지출된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었다. 건물의 가치가 증대된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자본적 지출. 자본적 지출은 건물의 가치가 증대되거나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지출을 말합니다. 그 다음 82번이 되겠네요. 82번.
82번. 건물에 유리창이 파손돼 가지고 이를 보수하고 1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유리창을 수선하고 15,000원 지급했죠. 대변에 현금 15,000원. 이거는 뭐가 되느냐? 수선비가 됩니다. 수선비. 이렇게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이죠.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수익적 지출. 고정자산, 유형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서 건물의 가치가 유형자산 가치가 증가되지만 현상 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 지출로서 수선비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하고요.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분계 연습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